국회의원들은 왜 자신들의 지도가 이재명! 이렇게 이재명! 생각하는지 혹시 오실 줄 아신가요? 알았어, 느낌이야. 인사를 잘못하고 김건희 특검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TV 토론을 하면서 강승규 전 사회석 현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 오셨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재명 대표님을 구속시키지 못한 게 자신들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나오시, 대표님.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 검찰을 통한 어쩐지 일어나고 우리 싶더라. 이재명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압은 끝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데 동의하시겠죠? 저는 이제 내일 모레 15일 이재명 대표님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히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무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지지도의 하락의 원인이 이재명 대표님을 구속시키지 못했고 제대로 된 제압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 탄압과 공안 탄압과 정치 검찰의 준동은 끝이 아니라 더욱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강고한 대우를 갖추고 싸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 3차 국민행동의 날도 그 기폭제가 되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갑자기 얼음 되는 기분이야. 얼음. 자, 이 야밤에 많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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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만.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무위원 이강일 의원님 준비 안 됐어도 잘 하실 거지요. 네. 예, 그러니까. 자, 이강일 의원님 자유발언 있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청주를 지역구로 둔 이강일 의원입니다. 저희 청주 상당구는 사실은 충북의 정치 1번지기도 하고 그동안은 이제 보수의 심장이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저같이 어려운 지역에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심이 크게 요동을 쳤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현 정부, 현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을 표로 표현했기 때문에 현 여당과 현 대통령을 심판한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굉장히 위기입니다. 사실 경제, 안보, 정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번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시정연설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싹 트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미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머릿속에 국회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민생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번
또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국민 사과하겠다고 사과를 보여줬습니다. 사과 껍질 몇 개 깎다 보니까 바로 안에 사과가 아닌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서울 현충원과 그다음 대전 현충원의 친일파들의 친일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저희 보좌진들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기록으로 남겼던 친일파들의 친일 기록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훈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시했냐?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삭제되었죠? 그래서 결국 추궁해서 답변 받은 것이 참 가관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자기 조상의 친일 기록을 삭제 요청했기 때문에 친일 기록을 삭제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들어왔어? 여러분, 여기 안 들어왔어. 지금 경제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소매 판매 역대 최장인 10분기 동안 연속 감소했습니다. 10분기면 이 정부가 들어선 분기 내내 10분기 내내 소매가 감소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장사가 되지 않는 거지요. 치솟는 물가에 지금 국민들 올겨울 김장부터 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자 100조 원 이를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 감세를 통해서 이렇게 세수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세수가 늘었던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입니까? 기억하시나요? 근로소득세가 더 늘어서 1조 7천억인가 더 걷었던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급여 수준의 상승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경제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제 사정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조개혁 논의하는 그런 것들 다 실종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다 무시하고 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입니다. 또 정무위는 위원장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이번 국정감사 동안에 증인 신청을 여러 명 했는데 단 한 명도 증인석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정말 여기 뒤에 계시는 과방위 의원님들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맨날 거기 뉴스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회의를 안 열어줍니다. 이거 위원장이. 그리고 저 참 진짜 민생 챙기기 위해서 여러 명 증인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증인을 채택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다음번에 상임위 좀 꼭 옮겨주십시오. 저도. 네. 그럴까요? 위원장을 그러면 다음번에 정무위를 포함해서 전석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권 뺏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대표님 모시고 밤에 이렇게 농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최상병 사건 그 무마 의혹도 있고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처가 특혜 의혹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또 국감 기간에 사실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 한 사람도 있는데 주가 조작범은 사실은 이익을 본 사람이 주가 조작범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럼 누가 이익을 봤어요? 김건희요. 제가 요번에 주가 조작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주가 조작범이다. 그가 주범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제 금액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14억 그의 어머니가 9억 해서 23억 수익을 받지 않느냐. 수익을 본 사람이 범인인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용화대가 이렇게 발표를 하더군요. 그 액수는 불분명하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아니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익을 본 것은 맞는데 그 금액이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럼 이익을 본 거를 자기들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무죄라는 거죠? 자,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때 이 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기억하고는 올해 개정이 됐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상당히 중범죄입니다. 근데 차명 계좌를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차명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같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중범죄로 처벌받게 돼 있죠. 자, 주가 조작에 활용된 계좌가 누구의 계좌였습니까?
김건희. 그러면 김건희 씨가 자기 계좌가 사용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왜 몰라요? 알지.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고요. 검찰의 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데 왜 몰라?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겁니까? 참 언어도 다니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전면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하고 국정기조를 180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하루빨리 결단하십시오. 더 나아가다는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국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특검 수용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정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지난 4월에 압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국민들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이제 그 힘이 밀물처럼 더 강하게 이 시대를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멤버십 안 한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상 저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삭제할게요. 이 사람이 뭔 노래야?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노래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럼 다음 무슨 기회에 노래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왜 노래요? 참. 생뚱맞아 정말. 자,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 이제 두 분 남으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는데 저희들이 뭘로 이제 나왔냐? 예? 근데 9시 넘었어요. 지금 9시 넘었어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몰랐어요. 하고 우리 다음 네 사람이 사회발언 몰랐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잘 할게요. 아까 말이 꼬여서 그랬는데 다시 나도 모르는 한번 거 어떻게 알고 있지? 이 구호는 다시 한번 해야 확인해 되겠습니다. 봐야 돼. 돈 없는데. 아니, 네 사람이 누구야? 자, 부부싸움이 해법이냐?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김건희 국정농단 국민이 심판한다! 심판한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에 두 번째 이정문 우리 수석부의장님 하실래요? 하세요. 예. 현재 우리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정무위원이신 이정문 위원의 자유발언을 읽겠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카랑카랑하시던데.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천안병 지역국회의원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또 앞에 계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요즘 저희 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서 당의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또 조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이라든지 또 정무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위주로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남 천안인데요. 요즘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 뒤에 이렇게 고마워요. 단풍나무길이라고 해서 단풍도 져서 매우 아름답고 해서 저도 1년이면 몇 번씩 이렇게 그 길을 산책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독립기념관을 가고 싶지가 좀 않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관장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시면서 진짜 거기에 대한 애정이 식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됐는데, 아시죠? 예,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관장으로 왔는데, 아시겠지만 김영석이라는 그 분은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이 국가의 역사에 관련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도 있고 또 동북아 역사재단 등이 있는데, 사실 이곳에도는 이미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분들이 이미 그 이사장이나 대표로 다 가 있는데, 이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우리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이런 독립운동을 선양하고 이런 정신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사실 와야 되는데요. 심지어 이 독립기념관에 이런 뉴라이트 사관, 식민지 사관을 가진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정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명 직후부터 이 뒤에 계신 우리 정무위원님들, 특히 김용만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위원들과 함께 그 임명 저지서부터 국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그 김영석 씨가 독립기관장의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의 어쨌든 퇴진 때까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또 아시겠지만 우리 독립기념관과 관련해서 국가보훈부에서 국내 민족 독립기념관이라는 또 이상한 또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2의 독립기념관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업인데 말만 들으면 어쨌든 그런 선양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일단 지역을 우리 수도권 그 중에서도 우리 서울에 설치한다는 것이고 또 그 위치가 여러분들 광화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오른쪽에 그 송년관장이라고 널찍한 그 자리가 있죠. 예, 그곳을 지금 그 전에는 이승만 기념관을 지금 만들려고 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보훈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염두에 두고 제2독립운동 독립민족 독립기념관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설치하는 내용 자체가 이런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그런 이승만을 위한 그런 기념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무위원회는 제가 또 마침 정무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장이고 내일하고 모레 그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심의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그 사업 자체의 부당성과 이런 부분을 낱낱이 이렇게 밝혀서 그 공간이 진짜 뉴라이트적인 또 앞으로 그 전시의 그런 공간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특검법이라는 것은 사실 예외적인 것이죠. 보통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로 공정하게 수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벌써 몇 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벌써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검찰이 제대로 또 공정하게 수사를 한 바가 전혀 없었고요. 또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인가부터 벌써 정치자금법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검찰에서는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처음 사건을 배정해서 묵혀두고 있다가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꼬리자리기 내지는 그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또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공정하게 검찰권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통해서 우리 수사를 하자 이런 그 제안을 하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처음에는 13개 정도의 그 의혹을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 저희가 수정안을 아마 제출할 건데요. 거기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명확한 사건을 저희가 수사 범위도 줄이고 또 그동안 여당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그 특검 추천권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저희가 2명을 선택해서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공정성도 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준비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또 예전부터 말씀해왔지만 어쨌든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만약 내일 모레 또
당연히 뭐 이제 내일 모레는 통과가 되겠지만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28일 날에는 반드시 그 제2요구를 통해서 우리 제2결을 통해서 특검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내심으로는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요.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반드시 통과돼서 정의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특검법 반드시 통과해서 우리 역사, 정의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무위원 한 분 남았는데요. 좀 아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은 삼창을 했고요. 내일 또 특검법을 상정해서 또 의견을 봐야 되고, 또 예산이나 법안이나 앞으로 연말 연시에 제일 분주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 힘내라고 우리 3번 외치는 거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 밥도 못 사드리고 해서 이럴 때.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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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정무위원 중에 우리 정무위원의 스타 우리 전준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발언 있겠습니다. 이동수 선배님은 하실래요? 아까 안 하신다고 했는데 건강 때문에 안 아까 뭐 좋으시잖아요. 감기운 있어서 안 하신다고 굉장히 했는데 심하신 것 같은데. 식사 못 하셨어요? 유동규! 네, 유동규! 유동수입니다. 유동수! 예, 유동수! 우리 이재명 대표님으로 유동수!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나야. 이재명 대표님의 가장 측근입니다. 개항갑입니다. 맞습니다. 삼선이요. 네, 삼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늦은 밤에 군기장 우리가 그랬는데 여기 모인 대표님하고 이유가 무엇인가 되잖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일들을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국회의원은 목적이 아니고 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슬픈 것은 대통령직이 목적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하고자 대통령직이 수단인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둬야지 대한민국답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그분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발견을 못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하고. 그 꿈이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도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보인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대국민 사과문에서 2027년 5월 17일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걸 채우는 게 목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청준호다. 우리 대표님 챙겨. 굉장히 슬픕니다. 까르라. 우리나라 헌법에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 좋을 수가 있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4.19 혁명을 얘기해요. 4월 혁명을 얘기할 때마다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87년 6월 항쟁도 저희들 뜻대로 안 돼서 정권 정치를 못하고 미완의 혁명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2016년 우리가 1,500만 국민들이 모두 모여서 외쳤던 촛불혁명도 저는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모두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 헌법 제11조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검찰개혁에 실패하면서 우리는 지금 미완의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0만 국민이 들어섰는데요. 다 일어서서 외쳤던 그 세계사적으로 혁명적 사건을 미완의 혁명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제가 3선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0.73% 표차가 이렇게 나라를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 질서가 파괴된다면은 자연법적으로 국민의 저항권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부디 지금 이재명 대표님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0시까지라서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무위원 천준호 의원님 자유 발언하시겠습니다. 천준호! 이재명 생각은 천준호밖에 없어.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 정무위원회 소속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이 든 돈봉투, 그 돈봉투에는 코바나 콘텐츠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본 사람들의 증언이 검찰에 진술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혜경 씨가 했고 미래한국연구소의 강혜경 씨가 했고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봉투에 사진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여론조사 경선과 대선 본선 여론조사를 했던 총 비용이 3억 7,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가였는지 아니면 감사의 표시였는지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부족한 돈은 나중에 김영선에 대한 공천으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압수수색이죠.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수사,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다가 결국에는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압수수색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특검해야 돼요. 특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기 위해서 특검과 관련된 수정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특검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추천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도 축소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도저히 받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걸 받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받을. 절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럼. 한동훈 대표 완전히 쫄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한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한 것은 국민 9대1이 원하는 이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한다면서 들고 나온 게 뭡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거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특별감찰관은 지나간 일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문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 특별감찰관입니다. 이 문제로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여러 문제들, 국민들이 걱정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감찰관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면을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그때 이석수라고 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됐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한 일은 우병우 민정수석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사람 고발하는 것을 끝으로 자기 임기를 마치고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내일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니 마치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와 관련해서 내부 갈등이 있니 없는, 저는 대국민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되나 안 되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혹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내부에서 합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여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표님도 계시고 원내대표님도 계시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만 안 받는 명분 중에 하나로 비토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특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을 비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특검법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당당하게 그 비토권도 내려놓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거 내려놔도 국민의힘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한동안 절대로 못 받을 겁니다. 왜? 이미 대통령한테 완전히 지금은 짓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표결에도 저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일 이 특검 법안이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28일까지 우리에겐 14일간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 사실은 제2투표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살살 구슬리고 달래고 설득할 생각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6일 집회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줘야 되고 윤석열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제2투표에서 김건희 특별법 처리 안 했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국민의힘이 갖도록 만들어야만 28일 날 제2투표 과정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14일간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당해서 투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두 가지 얘기만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11월 9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릉에서 교통을 통제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정말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그리고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적어도 골프를 치는 대신에 어떻게 민생을 살릴지, 그리고 민심을 얻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틀 뒤에 골프를 쳤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제2의 개사과구나, 제2의 개골프 사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니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골프채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순간 그런가? 라고 생각을 잠깐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런데 금방 거짓말이 드러났죠. 11월 2일 날 골프장에 갔던 게 드러났고 10월 12일에도 골프장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가지가지. 8년이 아니라 8일 만에 다시 골프채를 잡은 것이죠. 이렇게 금방 거짓말이 드러날 텐데 국민을 얼마나 쉽게 알고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 돼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죠. 네. 끝장을 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직접 본인이 발발발 떨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고요.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대통령, 밥 먹듯이 아니죠. 거짓말을 술 먹듯 하는 이 대통령, 반드시 올 겨울이 지나기 전에 함께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전준호. 네,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빨리 들어오래. 아니, 어제와 오늘 추우신가 보다. 보수 언론과 국힘이 국면 전환을 목적으로 추운가 봐. 15일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네거티브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법원 예산 240억을 증액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증액? 그런데 그 240억 증액의 내용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걸 증액해줬는지? 정말 저는 이 기사는, 이런 보도 태도는 민주당을 모욕하는 것인가 동시에 법원과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40억 증액한 거의 90%는 국선 변호사에 대한 지원 비용입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받는 사람들이 더 원활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그 증액한 240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217억 정도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고령자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인 상태에서 파산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20억을 확보했고, 또 5억은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5억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얼마나 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두렵고 무서웠으면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일삼는지. 여러분, 이 언론사 어딘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도 같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기자가 이 사실을 240억 증액 내용을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정말 기레기입니다. 정말 나쁜 기사를 쓴 거고 악의적인 왜곡 기사를 쓴 것이고요. 만약에 모르고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하면 저는 정말 취재 제대로 하고 기사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뚫고 우리가 반드시 올겨울 함께 똘똘 뭉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정무위원회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 의원님께, 간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대표님 이야기 좀 하지. 네, 정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30분 정도 남았잖아요. 30분이나 남았어. 예, 우리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말씀 한마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 뒤에 정동영 의원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못하시는 거죠? 그치,
국회의원의 비상행동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님도 그 국회의원 가방이 맞는데? 예산 소위를 한 12시간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바로 정동영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으로 있습니다. 내일은 대폭 삭감하는데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면 추워 지금.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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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생 정동영. 복학생이라는 별명은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붙여준 별명이. 저는 국회 상임위 가운데 과방위가 전투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정무위 의원님들 연설을 들어보니까 정무위가 한수입니다. 정무위를 위해서 박수 크게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강준현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말씀들 참 잘하시네. 이강일 의원, 이정문 의원, 또 김용만 의원, 김구 선생이 현생인 줄 알았어요. 피가 달라. 증손자를 통해서 우리 유동수 의원님, 천준호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박상희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이 이제 포문을 처음 열으셨는데 불쌍하긴 해요. 증인을 한 사람도 채택을 못했다니 그 상임위에서 과방위 160명. 다음번에 우리 찬대 대표님 꼭 정무위원장을 꼭 우리가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방위는 무엇보다도 해방후의 최고의 상임위원장 우리 최민희 위원장을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네. 최민희보다 더 독한 간사 김현희가 또 있습니다. 네? 케미가 맞아요. 한민수 의원, 조인철 의원, 이정헌 의원, 또 여기 노종면 의원, 정말 막강한 전사 이훈기 의원, 김우영 의원. 김우영 의원 한마디에 그냥 떨어요. 그 다음에 지난 넉 달 동안 우리 과방위가 가열차게 투쟁을 한 결과 지난 10월 18일, 10월 17일 공영방송 장학기도에 마침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또 크게 보면 윤 정권 들어서서 2년 6개월 만에 윤석열 정권의 법치 파괴에 확실하게 제동이 걸린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 2인 구성을 위법이다 이렇게 철퇴를 내렸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과방위에 이렇게 똘똘 뭉쳐서 싸운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가 사실 국민들 별로 이름도 잘 몰랐는데 유명해졌어요. 얼마 전에 시사인 잡지에서 국가기관 10군데를 대상으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꼴찌 1등이 역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3등입니다. 근데 검찰보다 꼴찌에서 용산 다음으로 더 불신을 받는 기관이 방통위예요. 그래서 용산, 방통위, 검찰 뭐 이런 순위였어요. 어쨌든 이 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에 근거한 판결을 했는데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내일 모레 선거법 심판도 당연히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죠? 사실 우리의 희망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방위 정무위 대부분 계신데 하나가 된 민주당 그리고 발언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그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과 정체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총재 시절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당 후보로서 불과 79명이었어요. 79명 새정치국민회의 79명이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그래도 정치 좀 고수적 거물인 YS 정권을 상대로 꼼짝 못하게 79명이 그 정권을
올가매고 해방 후에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무척 지금 행복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막강한 우리 이재명이라는 지도자와 또 막강한 찬대 대표를 이렇게 보시고 17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민희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가만있어. 김현 추운 것 같아. 가서. 누가 아무도 안 챙겨주냐. 30분. 국힘에는 갑질, 국민에게는 슈퍼올 최민희입니다. 저는 저희 과방위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추선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일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인가를 잠깐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이 깃들면 겉에 배어나고 겉에 배어나면 밖으로 드러나고 밖에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게 되고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게 되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 23장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우영 의원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십시오. 빨리 나오래. 빨리 나오래. 안 나오면 쳐들어. 안 나오면 맞는다. 막. 네, 안녕하십니까? 안 나오면 네, 김우영입니다. 추워. 네, 제가 과방위에서 사실은 김현 간사 옆에 서가지고 뭔가 보조 역할을 한다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2010년 2월까지 여기 국회 보좌관으로 있다가 14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국회 단상에 가니까 옛날 MB약법 저지투쟁, 미디어 날치기 저지투쟁, 여기 국회에 돌아와서 제가 14년 동안 구청장, 관료 이런 걸 하면서 되게 통합적이고 화해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이틀 만에 옛날 그 투쟁 정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끔 과잉 좀 발언을 해서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이 전 대한민국의 운영 구조와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재난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재난, 두 번째는 사회 재난. 저는 윤석열, 김건희는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은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불이야 해야 됩니다. 불이야. 윤석열, 김건희 그 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역대 독재 정권을 포함한 모든 정권에서도 가장 포악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몰염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저자라 했습니다. 저자. 그랬더니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후회하진 않고 다시 그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대중의 속마음으로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이지만 모든 민의를 국회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의는 민의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은 주권자로서 본인들의 주권을 찾기 위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고 주말 되면 가족 단위든 친구 단위든 놀러라도 집회 근처에 오셔가지고 노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압력을 넣어주셔야 여기에서 국회에서 낮에는 반윤하다가 저녁에는 친윤하는 이 보수 국힘 의원들을 뒤흔들어 놔야 됩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국민적 압력입니다. 그들이 다음 선거에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민들의 요청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행동하시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